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뉴스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차가 움직였다, 정말 말이 많은데요. 오늘 로원TV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경찰의 처분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건 일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인 2020년 11월 6일 밤 12시경에 자신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는데, 이때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고, 여기서 A씨는 112에 이 차관을 폭행 사실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후 11월 7일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에서 이 차관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어 11월 8일 이 차관은 피해자인 A씨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9일 피해자 A씨는 서초경찰서에 출석해서 이 차관과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11월 12일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에 대해서 합의만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죄로 의유를 한 다음에 피해자 A씨와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내사 종결 처분을 하였다. 이것이 일단 이 사실관계의 요지인데요.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피해자 A가 11월 11일 서초경찰서 2차로 출석해서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었던 블랙박스 폭행 영상을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주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현재 뉴스가 쏟아지는 내용과 같이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못 본 것으로 하겠다, 이런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자체 조사 중이기는 하나 경찰에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던 거죠. 어쨌든 정리해보면 경찰에서는 이 차관의 행위를 당사자의 처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로 보고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사 종결했다, 이것이 요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쟁점과 사건 종결 과정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먼저 이 차관에 대해서 경찰이 폭행죄로 의율한 것에 대해 왜 다툼의 여지가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약칭으로 특가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률인데요. 이 특가법 제5조의 10 규정을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를 일반 폭행죄에 비해서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은데, 이 특가법은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도 처벌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이 차관의 사례에서 이를 폭행죄로 의율하고 합의가 되었으니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경찰의 처분이 맞는 것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관의 경우에는 단순히 폭행에 머물렀기 때문에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특가법은 적용되려면 그 피해 객체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먼저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 운행 중에 대해서는 판례를 보면 주행 중에서 나아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차관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운행 중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차관이 택시를 타고 귀가했기 때문인데요. 이 차관이 폭행한 사람이 택시기사였기 때문에 이 차관은 여객운수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규정을 보면 피해 객체가 여객운수법에 따라 여객 자동차를 운송하는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행 중의 범위를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운행 중의 범위를 다소 넓히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운행을 완전히 종료하고 이 차관을 깨웠던 것이냐, 아니면 이 차관의 하차를 위해서 택시를 잠시 정차해 두었던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것이죠.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A씨가 목적지 인근에 차를 세우고 이 차관을 깨우려 했다면 이는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건데요. 그런데 피해자 A씨는 현재 폭행을 당할 당시에 변속기를 주행 상태에 두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택시기사 피해자 A씨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것이죠. 특히 특가법 제5조의 10 규정은 2015년도에 여객 운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운전 중 승객의 난동으로 운행을 방해받음으로써 더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던 것인데요.
이 차관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개정된 법률에서 막고자 했던 행에 딱 들어맞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차관에 대해서 특가법이 아니라 합의만 있으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폭행죄를 적용해준 그 자체가 이미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자 2020년 12월 2일에 이르러서 고위공직자인 법무부 차관에 오르게 된 이 차관을 의식하고 봐주기 수사를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 경찰은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법관의 해석에 따라서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는 이 설시사항을 근거로 사건 발생 시간대의 통행량을 고려해서 교통안전과 질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라 판단했기 때문에 운행 중으로 보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의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는 좀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여지는 게요. 첫 번째로 위 헌재 결정은요, 이미 판시 사항에서부터 그 판단 대상 법률을 앞서 살펴본 개정 전 법률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차관이 적용받고 있는, 다시 말해서 여객 자동차에 대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법리적 부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건이 발생한 곳이 현재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실 앞이라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곳은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의 이면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 도로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일반 도로에서 있었던 일을 과연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또 이와 별개로 형평성의 측면으로 보면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운전 중 시비로 인해 피해자를 폭행했던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가 인정되어 실제 실형 1년 6개월까지 선고되었는데요. 그 사안과 비교해보면 그에 비해 이 차관의 사건은 너무나도 가볍게 의율되고 내사 종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차관에 대해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한편 부가적인 쟁점으로 경찰에서 이 차관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변호사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이 차관의 죄책을 특가법으로 판단할 때와 폭행죄로 판단할 때에 따라서 정당한 처분이었는지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의 내사라는 것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찰의 내사 사건은 경찰 내사 처리 규칙에 따라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일단 112를 이용한 신고가 되면 동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찰은 내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내사라는 것은 담당 수사관이 마음대로 종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내사 처리 규칙, 그 근거 규정에 따라서만이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내사 처리 규칙 그 근거 규정의 준용 규정들을 따라서 최종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의 경우에는 내사 종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서 합의를 본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차관에 대해서 폭행죄로 의율을 한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은 타당한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 이 차관의 죄책을 특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한다면 합의를 보았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차관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차관이 타고 왔던 택시가 운행 중이었냐 아니었냐 이것뿐인 것이고, 이 사실 하나로 적용되는 법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와의 합의의 의미, 경찰 내사 종결 처분의 타당성, 그리고 이에 나아가서 고위직 공무원이 될 사람을 봐준 것이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이슈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법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 핵심은 단순하죠. 또한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떤 수권 과제 속에서 올해부터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됐는데, 정인이 사건에 이어서 이용구 차관 사건까지 경찰 처분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러한 문제들이 터지게 되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저랑 함께 살펴봤으니까요. 앞으로 나오는 뉴스도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